우리가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고주파 장비들이나 리프팅 장비들에도 피부의 온도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만 콜라겐 생성이 되는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쿨링 모드까지 있고 전체적으로 구색은 나쁘지 않게 갖춘 것 같기는 하네요. 안녕하세요. 청담리투의원 김재림입니다. 오늘은 조금 재밌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.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제 지인들도 그렇고 홈케어 디바이스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저는 홈케어 디바이스를 거의 안 쓰기는 하는데 이번에 한번 랜덤한 홈케어 디바이스, 그 중에서 좀 저렴한 하지만 많이 알려진 것을 하나 준비를 해서 직접 제가 한번 써보기도 하고, 그리고 그 원리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, 그래서 그거에 대해 리뷰를 해보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거는 사실 그냥 랜덤하게 산 거기 때문에 제품의 그 이름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, 작은 기계예요. 10만 원 언더의 제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막 크게 기대를 하고 지금 산 건 아니고, 지금 새 제품이고 라벨을 이렇게 뜯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뭐 모드가 한 5개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를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찍기 한 5분 전에 살짝 뜯어서 구경을 한 거기 때문에 원리를 저도 잘은 모르는데, 보니까 미세 진동, 뭐 클렌징, 쿨링, 히팅, EMS를 하면서 LED 파장, 고주파 마사지 이렇게 있는데요. 써보겠습니다. 일단 미세 진동 클렌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세하게 진동이 좀 있어요. 이 정도의 진동을 통해서 이제 모공을 클렌징한다, 뭐 이런 원리인 것 같기는 해요. 만약에 이제 물에 닿아 있는 채로 쓴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, 그냥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잘 소독해 줘야지 않을까,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, 약간 뜨거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일단 제가 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이 설명서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요. 일본 대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를 42도까지 올리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고 피부 탄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옳은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고주파 장비들이나 리프팅 장비들에도 피부의 온도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만 콜라겐 생성이 되는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히트뷰라는 장비를 써서 온도를 측정하기도 하고, 반대로 그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어쨌든 온도를 올려서 콜라겐을 생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드인 것 같습니다. 42도의 히팅과 6도까지의 쿨링을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조절하기 쉽지 않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. 하지만 잘 맞춰 쓴다면 뭐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, 우선 다음 모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다음 모드는 EMS 마이크로 전류 원리라고 하는데,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좀 들고, EMS 전류를 이용해서 피부 속 근육을 자극시켜서 피부의 탄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사실 우리 의료기기 장비들 중에도 얼굴에 작용하는 근육 방향의 수축을 통해서 리프팅을 하는 개념들이 한국에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. 정확히는 그 장비가 한국에 아주 소수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, 이렇게 알고 있는데, 피부가 생각보다 보호를 하는 능력이 높고 이 살의 두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일단 좀 제쳐두더라도 이 에너지와 전류가 안에 근육까지 자극해서 피부의 탄력에 다시 증진을 준다 하기에는 그 정도의 에너지나 성능이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. 왜냐면 꽤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. 하지만 아직 제가 모르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네. 그리고 네 번째, LED 듀얼 케어 기능을 보면, 원래 LED라고 하면 불빛이 나와야 되는데, 여기 있군요. LED. 이 LED는 사실 잘 쓰면 좋을 수는 있기는 한데,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시술이 끝나고 이렇게 눈을 가려주고 이렇게 빛에 씌워주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. 근데 LED가 어쨌든 생각보다 그 피부의 재생 근거는 있기 때문에 이 LED를 쏴주는 것이 나쁠 건 없다. 하지만 이 LED를 고루고루 얼굴에 잘 쏴주는 것이 쉬울까? 또는 그 고루고루 이렇게 잘 쏴주었을 때 피부가 충분히 재생이 되려면 사실 오랜 시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이거를 하실 수 있을까? 그리고 그걸 통해 충분한 임상적인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이 있는 모드일 것 같습니다. 그래도 LED 자체는 공학적으로,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주파 마사지기 원리가 있는데요. 이게 사용 순서, 역시 사람이 이제 기계를 쓸 때는 여러분 사용 설명서를 좀 잘 보셔야 되기는 하는데, EMS를 통해서 근육을 자극시킨다,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지만
미세 전류를 통해서 자극을 주는 부분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랜 시간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LED 모드를 만약에 열심히 쓰시겠다고 하면 고루고루 해서 오랜 시간을 좀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. 고주파 부분은 이 온열 모드를 할 때 같이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. 쿨링 모드까지 있고 전체적으로 구색은 나쁘지 않게 갖춘 것 같기는 하네요. 일단 간단한 기기 리뷰를 마쳤는데요. 물론 제가 중간에 사용 설명서를 완전히 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세안을 하고 요걸 제거하고 화장솜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나 요거는 좀 놓쳤던 것 같고, 그 외 여러 가지 모드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았는데, 일단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조금은 놀랐어요. 어떤 부분이 놀랐냐, 이제 우리가 LED를 쓰는 부분이나 진동을 주는 부분이나 미세 전류를 통해서 피부를 좀 개선시키려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구색을 갖추었다, 피부과에서도 각각의 기계로 다 강하게 하기는 하거든요. 어떤 그 원리에 입각해서 구색을 갖추었다는 것에서는 꽤 놀라웠고,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쓰는 어떤 피부 관리 기기들의 그런 것들을 좀 차용했다는 점이 좀 신선하게 저는 느껴졌고요.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걸 통해서 효과를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하는 거를 권하거나 하기보다는 한 모드를 어느 하루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피부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기기를 설계하거나 기획하는 입장에서 전체 풀 모드가 한 세션으로 들어가서 그걸 반복하는 세팅을 하는 게 완성형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, 이걸 쓰시는 분이 자기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모드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이 모드를 지금 나한테 써주면 좋다 라는 걸 알기는 쉽지 않겠지만, 좀 더 이 제품 안에서라도 효용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 한 모드를 좀 더 많이 쏴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, 자기 상태에 맞게, 이런 생각은 일단 들고요. 홈케어 디바이스 자체는 병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의료기기보다 더 연할 수밖에 없거든요. 왜냐면 의료기기에도 등급이 있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쓸 수 있는 기기로 간다면은 첫 번째로는 출력이나 강도가 많이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. 자칫 너무 강한 에너지가 나가다 보면 혹시라도 부주의하거나 조금 잘 익숙지 않을 때 화상을 입는다던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출력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, 약간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필요한 모드를 많이 쏴주는 거를 적절한 주기로 해주면 그나마 좀 효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.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냥 가볍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. 홈케어 디바이스를 써도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리프팅하고 나서 집에서 홈케어 써도 되냐라고 하면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, 주의사항에 또는 사용 설명서에 써져 있는 사용 간격보다 더 멀리 쓰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 써도 된다라고 돼 있으면 그 기계의 사용을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2번 정도로 쓰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,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을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한 번 하고 또 좋은 피드백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, 또는 내가 한 번 해서 잘 몰랐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쓰세요 라고 돼 있는 거를 일주일에 2번, 3번씩 쓰다가는 좀 부작용이나 좀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. 왜냐면 이 모든 게 사실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미세 전류를 준다라고 할 때 이 기계가 출력이 고르지 못할 수도 있고, 물론 잘 만들었겠지만 또 우리가 오래 쓰다 보면 출력이라는 건 흔들리기 마련이고, 이걸 모두 쓰는 자체가 피부에게 어쨌든 자극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런 기기를 쓸 때는 그 전에 충분하게 조심스럽게 클렌징을 하고 관리가 들어가더라도 다시 진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, 이런 전후 과정이 생략된 채에서 이런 걸 쓸 때에는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이라는 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장되는 주기보다 더 많이 쓰는 거는 절대 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, 반대로 홈케어 장비라는 것 자체가 의료인이 쓰는 기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약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간격보다 조금 더 듬성듬성 쓰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. 이 장비도 사실 그러한 정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홈케어 디바이스들은 피부와 닿는 면들을 굉장히 소독을 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세균이라는 거는 그것이 어느 것이 됐든 겉으로 보기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거기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가장 맞닿는 그 기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이라도 잘하면 최소한 더 안 좋은 결과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꽤 여러 장비 중에도 좀 저렴한 편이었고,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비해서는 당연히 출력도 떨어지고 결과도 떨어질
있는 거는 뭐 그냥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 기준에서 보면 안 될 것 같고, 이제 집에서 이걸 깨끗하게 그리고 그리고 이 기계의 출력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는 아주 약간의 효과 정도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리프팅 디바이스를 가정용 디바이스 중에서 저도 이제 많이 질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대중적이고 좀 저렴한 제품을 그냥 한번 사서 겸사겸사 저도 구경도 좀 해보고, 사실 저도 좀 부지런하면 집에서 한번 좀 써봐야 정확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, 뭐 어찌됐든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. 피드백이 좋으면 다음에 진짜 훨씬 비싼 장비를 한번 사서 리뷰도 드려보고 우리가 또 사용도 해보고 그렇게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